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아마 공포학과 수강을 꾸준히 해오신 분들이라면 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용소에 대해 설명해드리면서 잠깐 굴물을 언급했는데요. 말 그대로 동굴에 있는 물을 뜻하는데 아직 날씨가 덥고 계곡에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따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가시죠.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지로 이뤄졌을 만큼 산이 많습니다. 특히 태백산맥이 이어진 강원도에는 높고 험준한 산들이 많죠. 이 외에도 딱히 산 이름이 유명하진 않지만 맥을 따라 산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 중 강원도 영월에 살았던 제 친구가 말해줬던 섬뜩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시골이 강원도 영월이었는데 어렸을 당시 방학을 하면 시골에 가서 거의 살다시피 한 달 정도를 보내고 서울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때도 초등학생이었을 때 방학을 해서 부모님과 시골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노는 게 조금 낯설었지만 차츰 적응하면서 시골의 참맛을 알게 되었답니다. 낮에는 개울에 가서 뛰어놀고 벌레도 잡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농사지은 옥수수나 고구마를 먹으면서 놀았죠. 밤이면 하늘에 수놓은 것처럼 깔린 별들을 보면서 고기도 구워 먹는 게 그리도 재밌었답니다. 아무래도 오래 있다 보니 동네 친구들이랑도 친해지게 되었는데 친구들을 따라 이곳저곳을 탐방하는 게 도시 사람에게는 엄청 새로웠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고 있는데 언젠가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절대로 뒷산 굴물에는 가지 말라고 말이죠. 아무래도 강원도에서 오래 사신 분이라 처음에는 무슨 단어인지 몰랐대요. 질물, 굴물 등 난생 처음 들어보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나마 알아들을 수 있었던 단어가 굴물이었죠.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고, 왜 가면 안 되냐고 해맑게 물어봤답니다.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 들어가면 사라지니까 다른 곳은 몰라도 그냥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시더래요. 당시만 해도 워낙 철없이 뛰어놀던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사라진다는 말이 와닿지는 않더랍니다. 그래도 어른들이 가지 말라는 곳이니까 일단 알겠다고 하고 친구들이랑 놀러 갈 생각에 대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근데 그날은 하필이면 엄청 더운 날이었대요. 그래도 강원도 산자락에는 산바람도 불어서 덥지는 않았는데 아침부터 떼약볕이 심해서 개울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다 같이 놀던 형 하나가 애들한테 동굴에 가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답니다. 그때만 해도 동굴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애들이 다 같이 가자고 하니까 엉겁결에 같이 따라 나서게 되죠. 수풀을 헤치고 열심히 산을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 앞을 보니까 절벽 같은 곳이 보였는데 그 아래에 커다란 굴이 있더랍니다. 가까이만 가도 너무 추울 정도로 냉기가 동굴에서 퍼져나오고 있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엄청 큰 동굴은 아니었지만 나름 위압감이 있는 동굴이었습니다. 친구들은 평소에도 많이 와봤는지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갔고 이에 질세라 따라 들어갔습니다. 안에 들어가니 동굴에 종류석 같은 것도 많고 어디 교과서에나 볼 법한 모습들이었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동굴 한가운데에 있는 웅덩이였습니다. 계곡물처럼 동굴 안쪽에서 흐르는 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연못 같은 곳이었는데 어찌나 차갑던지 발 한쪽을 몇 번이나 담그고서야 겨우 몸 전체를 넣었대요. 수영도 하고 물싸움도 하면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무리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형 하나가 소리를 치더랍니다. 동굴 전체가 울릴 정도로 크게 말을 했는데 절대 저 구석탱이로 가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형이 가리키는 쪽을 보니까 연못 안쪽에서도 구석진 곳이더래요. 전혀 위험해 보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냥 수심이 낮은 곳처럼 보였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잘 모르는데 어른들이 저기는 절대 가지 말라고 했대요. 대체 뭐가 무섭냐고 걸어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 형이 뒤로 와서는 말 들으라고 윽박을 지르더랍니다. 놀라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는 그냥 그 주변에 가서는 안 놀았대요.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이곳이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굴물인데 숨겨진 장소도 아니었고 피서객들도 많이 찾아오는 곳이랍니다. 동굴 자체가 크고 굴물이 넓게 퍼져 있어서 놀 공간도 많은 곳이고요. 문제는 이게 벌써 2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당시만 해도 조심하라는 문구 하나가 없던 곳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신나게 놀고 나니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이곳에 오게 됩니다. 그러다 저녁에 집에 와서 친구들이랑 동굴에 놀러 갔다 왔다는 말을 하게 된 거죠.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계시던 할머니께서 뛰쳐나오셔서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왜 거기에 갔냐고, 다음부터는 다시는 가면 안 된다고 혼을 내시더랍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굴물이 거기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하고요. 한바탕 혼이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다음날부터는 친구들이 다 거기에 가서 놀아도 혼자서 개울물에 가서 놀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다시 서울로 올라갈 날이 되었는데 아쉬웠지만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다음을 기약하게 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서울에 와서도 열심히 놀고 시간을 보내다가 또다시 방학이 찾아왔고 시골에 간다는 소식에 문득 작년이 생각나더랍니다. 즐거웠던 기억밖에 없었는데 또다시 갈 생각에 그때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 있을까 싶어서 이것저것 다 챙겨서 시골로 향합니다. 역시나 동네에 살고 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몇 명을 제외하고는 작년에 봤던 친구들이 그대로 있더랍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이내 다시 친해져서 같이 놀게 되었는데 당시 마을에 있던 상횟집 아들이었던 놈이 안 보이더래요. 상회는 여전히 있었고 장사도 하고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안 보여서 같이 놀던 친구들한테 걔 어디 갔냐고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무리에 있던 애 중 한 명이 시큰둥하게 걔 죽었어 라고 말하더래요.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걸 마주하는 순간이었는데 당황해서 왜 죽었냐고 어디 아팠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굴물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못 나왔다고 물에 빠져 죽었다고 말하더랍니다. 그 이후로 동네 애들도 거기에는 다시는 안 가고 지금처럼 개울에서만 논다고 말이죠. 뭔가 꺼림칙하고 섬뜩한 느낌이 들었지만 사실 당장은 와닿지 않아서 일단 놀았죠. 저녁이 되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마당에서 자리를 펴고 술을 드시고 계셨는데 그 옆에서 할머니랑 엄마랑 옥수수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문득 상횟집 아들 이야기가 생각나서 그 친구 왜 죽었냐고 물었대요. 당연히 어머니는 그 사실을 몰랐고 보통은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겠지만 할아버지께서 시큰둥하게 그놈 굴물에 빨려 들어가서 못 나왔다고 하시더랍니다. 시체도 못 건졌다고 말이죠. 아버지는 여기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굴물을 알고 계셨는데 어쩌다 거기 또 들어가냐고 거기 막아버리던지 해야지 왜 안 하냐고 푸념을 하시더랍니다. 엄마도 궁금하니까 거기가 뭐 하는 곳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이미 다녀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가 막 설명을 해줬죠. 구석탱이에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 있는데 그냥 개울물 같은 곳이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자리가 물이 빨려 들어가는 곳인데 워낙 힘이 좋아서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하시더랍니다. 정리를 하자면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그게 동굴에 모이는 곳이 있고 그 밑으로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그리 크지 않아서 수압이 엄청나답니다. 물이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잘 보이지도 않지만 발을 헛디는 순간 엄청난 수압 때문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고 꺼내지도 못할 뿐더러 그 물이 어디로 나오는지도 모른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알려지기로는 물줄기가 산을 타고 빙빙 돌다가 강으로 나온다는 거였죠. 당연하게도 그걸 조사한 건 아니었고 한 번 그 시체가 강에서 나온 적이 있었대요. 당시 마을에 살고 있던 중학생 남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놀다가 빨려 들어갔고 어찌나 불어있던지 다 잘려서 나왔는데 시체가 강에 둥둥 떠있더랍니다. 모르긴 몰라도 몇 날 며칠을 찾아 헤매고 강에서도 수색을 했는데 갑자기 시체가 나온 걸 봐서는 산 안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나온 거라고 추측이 가능했던 거죠.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먹던 옥수수가 그대로 입에서 나올 만큼 무섭더래요. 심지어 그게 아버지가 어렸을 때보다 한참 전에 있었던 곳이고 아무리 애들한테 말을 해도 기어코 거기 가서 놀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피서객들도 자주 찾는 곳이라 2년에 한 번은 꼭 거기에 들어가 죽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쯤 되면 구멍을 막거나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한 번 구멍을 막으려고 하니까 동굴 물이 내려가지도 못하고 넘치더랍니다. 펜스를 칠 수도 없고 그냥 간단한 안내판 정도는 뒀는데 다시 가보면 안내판도 없어지고 놀고 있는 사람들만 있다는 거죠. 그날 이후로 다시는 거기에 가는 일은 없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시골에 놀러 갔을 때 문득 굴물이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산책도 할 겸 동굴에 다시 올라가 봤는데 딱 그 부분만 펜스가 쳐져 있고 안내판이 붙어 있긴 하더랍니다. 여전히 그 구멍은 메우지는 못했고요. 제가 이 친구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였지만 다시 생각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시체를 찾을 수도 없고 찾더라도 이미 불어서 찢어진 사체가 나온답니다. 아예 시체를 못 찾아서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른 집도 있다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게 꼭 고유 명칭이 되지는 않아서 그런지 굴물의 정확한 지명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건 가끔 계곡이나 강에 놀러가면 익사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라는 팻말이 보이죠. 그런 곳은 아예, 그리고 애초에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